구리, 아연, 철, 셀레늄 이 네 가지가 면역계에 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모발 검사를 했는데 이 네 가지가 전부 모자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면역이 정상일까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암에 걸릴 확률도 높고 감기에 걸릴 확률도 높고 면역계가 굉장히 면역계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에너지 생산 막 푹 자고 일어나도 피곤해. 그런 경우는 이런 미네랄 마그네슘, 망간이 규정을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 규정 내에 들어가고 있느냐 안 들어가고 있는 거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그네슘 하나 가지고도, 마그네슘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마그네슘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그네슘에 얽힌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잘 안 자라는 애들은 이 망간하고 아연 레벨이 떨어져 있는 애들이에요. 특히 망간은 성장판을 자라는데 필수 미네랄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망간이 모자란다 그러면 이게 안 자라요. 그래서 그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기 전에도 이거를 꼭 조사를 해봐요. 성장 호르몬은 키 작은 아이들을 키를 키우게 하는 보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투여해줘도 키가 안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아연과 망간이 모자라는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아까 그 CBD 오일이 간질한테 쓰인다고 그랬는데 간질 환자들은 역시 망간이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사를 조절하는 미네랄이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소디움, 포타슘 펌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몸속에서는 항상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균형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 비타민 B군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트륨, 칼륨 펌프를 잘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 부분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칼트레이스에는 이 포타슘이 들어가 있는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이게 체액에는 우리가 세포 밖의 물, 세포 안의 물에 따라서 이 소디움, 포타슘 비율이 틀려지거든요. 그러면 그 물의 양에 따라서 이런 미네랄을, 그 포타슘이 들어가 있는 미네랄을 주게 되면은 그냥 체액이 균형이 잡히게 돼요. 그러면 체액이 균형이 잡히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체중이 빠지게 돼요. 물의 저류 상태가 없어지니까. 칼트레이스는 식후 복용하는 것이 좋다. 이게 자마에 이미 나와져 있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산증 환자에게도 안심하고 투여할 수 있다. 그리고 포타슘 33mg을 함유하고 있어서 세포 내 체액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최적의 제품이다. 많은 사람들이 야, 칼트레이스를 썼는데 왜 그렇게 좋아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키는 포타슘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연도 이제 여러 가지 아연이 하는 역할이 많지만 아연을 이제 아연의 종류에 따라서 산화아연도 있고 글루코네이트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피콜리네이트 형태가 가장 좋은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논문에 나와져 있어요. 근데 이제 아연 30은 피콜리네이트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피콜리네이트 형태를 들여오는 거를 못 들여오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아연 형태라고 미국에서 들여놓았는데 피콜리네이트 형태로 되어 있는 거라 흡수율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산화제. 항산화제는 여기 이제 아까 프리레디칼로 작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리가 이게 손이 하나 있으니까 하나 없으니까 또 다른 거를 끌어내야 되는 것들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프리레디칼이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으면 그 역할을 다 못하게 이게 역할을 해주는 데 반해서 그게 없으면은 그 공격을 받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항산화제 역할 중에 그 역할을 하는 거는 활성산소라는 게 있는데 활성산소를 제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거든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속에서 공격적인 것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질환들이 이렇게 다양해요. 뇌졸중, 심근경색, 백내장, 아토피, 검버섯, 주름, 냉한 체질, 어깨결림, 신경통, 불명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없애는 물질들이 셀레늄, 비타민 C, 비타민 E, 카로틴, 카테킨, 폴리페놀 뭐 이런 것들이 쓰여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카탈라제라든지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라든지 글루타치온 트랜스퍼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그 항산화제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복용을 하게 되면 좋은데 이것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ACE, 구리, 셀레늄, 망간, 아연 이렇게 네 가지를 해서 항산화 작용을 하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항산화 작용이 뚜렷한데 특히 이게 어떤 데 주로 작용을 하느냐 하면은 피부 질환하고 눈의 영향에 탁혈을, 눈이 좀 이렇게 시력이 떨어지고 이런데 아주 탁혈을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B 복합적인 커테박과 병용하게 되면 노화 방지나 피로 회복, 주름 제거에 아주 좋은 역할을 쓰여지고 있는 것들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건강하려고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장이 가장 건강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에는 우리가 4R 프로그램, 리무브, 리플레이스, 리노클레이트, 리페어를 통해서 장을 이렇게 바로잡아주는 질병 치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거해 주는 거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기생충, 독성 물질을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리플레이스, 소화 효소를 정상화시켜 주는 게 중요하고, 리노클레이트, 유산균 제제를 투여해서 재점목을, 장내 균형을 바로잡아 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리페어, 위장 점막을 재생하는 여러 가지 이런 초유라든가 오메가3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게 4R 프로그램의 위장관 질환의 모든 질병의 위장관 질환에는 이 4R 프로그램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산균 제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져 있고 장내 세균 검사를 통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유산균의 결핍이 일어나는 경우는 항생제, 일반약, 제산제, 입원 환자, 노인, 가공식품의 섭취, 오염된 물, 과도한 알코올 섭취 뭐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보통 다 유산균이 필요하다, 유산균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유산균 제제 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약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불가리스가 제일 큰 매출액을 일으켜요. 불가리스를 먹으면 광고 선전을 보면 변을 아주 잘 보는 이런 이미지를 갖다 놓고 있죠. 장내 세균의 구성비의 변화는 프리바이오틱스의 구성비의 변화하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프리바이오틱스를 제대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장내 미생균이 아무리 저거를 해도 이게 우리가 잘 해도 장에 문제가 생겨서 질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생균제라고 얘기를 하죠. 숙지에 대하여 유익한 효과만을 갖는 미생물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쓰이는 게 락토바실루스와 비피도박테리움이 주로 쓰이고 있는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생균제는 유해균의 장벽 부패, 면역계 강화, 유해균 성장 억제, 유해균 확산 억제, 유해균 성장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생균제의 가장 큰 단점은 뭐죠? 위산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는 위산을 항상 내고 있죠. 근데 생균제를 먹으면 위산에 의해서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거의 통과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